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선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18일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임 전 실장의 측근 B씨가 직접 입장을 밝힌 내용인데요. 그 이유가 참 낭만적입니다. B씨가 밝힌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온 일이다. 그냥 비가 와서 결행을 했을 뿐이다. 오늘 비가 오길래 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원래 로맨티스트의 감성주의자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정 이유가 다소 허무했는데요. 물론 오랜 시간 고민해서 결정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B씨는 여름 전부터 생각해왔고 비서실장 퇴임 후 계속 고민했던 내용이라며 우리끼리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55세까지만 정치하자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과는 전혀 상의한 바가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정계에서 영원한 은퇴는 없습니다. 언젠가 국민의 부름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순리일 텐데요.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듯합니다. 그나저나 좋은 분들이 자꾸 떠나시는 게 저도 무척 우울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7.8%를 기록하며 조국 전 장관 지명전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부정평가는 48.6%로 긍정평가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지명전 수준까지 올라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비슷하게 된 겁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국 전 장관 지명 이후 의혹이 제기된 8월 중순부터 본격 하락했었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줄곧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직전 여론이 반영된 10월 2주차 지지도 평가에서는 41.4%까지 추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지지도는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부정평가는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정부 여당에 대한 뚜렷한 공세 방향을 찾지 못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일간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일 연속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6.1%포인트 오른 44.3%, 보수층의 부정평가는 3.7%포인트 하락한 76.8%를 기록했는데요. 진보층의 긍정평가는 77.4%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큰 폭으로 벌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39%를 기록해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소폭 상승했고 자유한국당은 30.7%로 지난주보다 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간 집계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9,62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1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로 무선 전화 면접 10%, 무선 70%,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 전화 80%와 유선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준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황교안 당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자유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겁니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입니다. 감수성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통 능력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합시다. 김세연 의원님께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당 쇄신, 또 자유민주 진영의 쇄신에 대한 고언도 있었습니다.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김세연 의원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일 곤두박치는 지지율에 김세연 의원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까지 당 안팎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황 대표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한 건데요. 어차피 총선이 끝나면 대표직은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버티게 하겠다는 소리인 거죠. 황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당 쇄신 방안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들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반문 세력은 처벌받고 친문 세력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대변인이 됐다.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한다. 곧바로 회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항상 되지도 않는 제안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그게 유일한 핑계고 돌파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똥줄이 타겠습니까? 돌파구를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데요. 그게 이분의 리더십이자 정치 초보의 한계인 거죠. 보수 통합은 고사하고 한국당 당 통합이나 먼저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